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아침엔 사연. 안녕하세요. 막장 같지만 막장은 아닌 아침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쩌다 보니 삼형제와 모두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학교 근처 헬스장을 끊었어요. PT까지 신청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이 집의 사모, 그러니까 서준 씨는 저의 PT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준 씨라면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죠. 여자들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웃음에 보조개가 매력적이었던 이 남자는 여러모로 여자를 기쁘게 할 줄 아는 남자였어요. 21살 나이에 몸 좋고 귀여운 꽃남자를 만나 한 6개월 상큼하게 연애하다가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헤어지게 되었다는 그저 그런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하나씩 있는 연애 흑역사에 잠깐 등장하고 말아야 할 사람이 제 시댁이 될 집에서 처음 반갑게 저를 맞아주는 사모 역할로 재등장하다니 다리에 힘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사모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굴더군요. 그동안 꾸준히 운동하셨나 봐요. 몸이 많이 건강해 보이네요. 아니요. 운동 안 했어요. 헬스장 근처도 가기 싫던걸요? 뭐 그럼 우리 일호 형이 정말 잘해주나 보다. 아무튼 보기 좋네요. 제 충격에는 아랑곳 않고 정말 PT 선생과 회원 정도였던 듯 구는 그 사람의 태도에 살짝 화가 나면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하죠.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네. 나보다 8년이나 먼저 하는 사이였더니 은근 질투나는데. 근데 사모 이 녀석이 작업 걸지 않았어? 우리 미나가 은근 사모도 좋아할 스타일인데. 자기 스타일 여자를 가만둘 놈이 아닌데. 형 스타일이지. 우리 뭐 별일 없었어요. 그죠? 또 한 번 징그럽게 찡긋거리더군요. 그래도 저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별일은 뭐 운동하러 간 건데요. 그리고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색함에 고개를 돌린 TV 윗벽에 오래된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고 2호 자리에 있는 그 남자는 비록 내가 알던 모습보다도 5살은 어려 보였지만 시진 씨였습니다. 이혼은 왜 이렇게 늦어? 형수님 뵙는 날인데. 아버지 퇴근하면 모시고 온대. 혼자 무중력 공간에 떠 있는 것처럼 시야가 흐려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집에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걷는 법조차 까먹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제 옆에는 민혁 씨, 그리고 3호 서준 씨, 제 앞에는 4호 신우이, 그 옆으로 시아버님, 그리고 그 옆에 2호 시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 씨 말대로 시아버님 되실 분은 사람 좋은 웃음으로 긴장하지 말라며 저를 편하게 해주시느라 애쓰셨고, 신우이는 정말 시동생처럼 털털하게 오빠들의 흉어물을 늘어놓으며 드디어 집안에 말이 통하는 여자가 생겨서 너무 기쁘다고, 자기는 상상하던 신우이와는 다를 것이니 걱정 말라며 웃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을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애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 자체를 안 해봤지만 제가 알아차릴 수 없는 유전자의 조합이었어요. 아버님과 1, 3호가 좀 각진 턱에 서글서글한 눈매 판박이, 그리고 2, 4호 남매는 날렵하고 쌍꺼풀 없는 긴 눈매가 판박이었습니다. 둘은 사진에 없는 어머님을 닮은 듯 했어요.
민혁 씨를 처음 봤을 때 왠지 낯익은 인상이다 했더니 이미 오래전 일이라 거의 지워지고 오히려 즐거웠던 기억들만 남아있는 첫사랑이랑 닮은 남자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마치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혁 씨는 왜 이렇게 긴장했냐고, 아버님은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다. 시간 끌지 말고 식을 빨리 올리자고 하시더라.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과도 이렇게 끝이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혁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최대한 민혁 씨가 오는 날을 피했습니다. 엄마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닥달을 하셨지만 차마 엄마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 잘못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저는 한 집안의 삼형제와 모두 잔 엄청난 여자가 되어 있었고 엄마도 그 사실을 알면 헤어지는 게 맞다고 하실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시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서준 씨에게서는 여러 번 톡이 왔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기억도 못할 정도로 까마득한 일이었잖아. 그게 우리 형과의 미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 않아? 우리 둘만 조용히 하면 되잖아. 내가 형을 불행하게 한 것 같아. 너무 괴로워.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시진 씨는 훨씬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도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아마 저만 억울하기는 싫었나 봐요. 우리 형은 나랑 달라. 가족을 정말 아끼는 사람이야. 당신과 만들 가족에게도 정말 잘할 거야. 이미 알고 있겠지만. 형이 아픈 게 싫어. 난 그냥 내게 주어졌던 사랑을 했을 뿐인데 돌아보니 형제들과 나눠 가진 막장녀가 돼 있었어. 이 길을 계속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네. 우리 관계도 벌써 2년이 지났어. 시간은 계속 흐르겠지.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야. 하지만 형과의 관계는 현재이자 미래잖아. 우리 형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왔어. 내가 형의 미래에까지 걸림돌이고 싶지 않아.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 돼. 네가 원했던 대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우리 만날 날도 그리 많지 않을 거야. 명절에 아버지 생신쯤에 한번 인사하는 사이가 되겠지. 나는 그 정도 어색함은 견딜 수 있어. 나와의 지난 일 때문에 우리 형을 아프게 하지는 말아줘. 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 집 삼형제와 모두 비밀이 생겨버렸지만 그들이 약속대로 비밀을 지켜만 준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민혁 씨와의 약속된 달콤한 미래가 너무나 탐이 났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저에게 민혁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를 안아줬어요. 우리는 빠르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시동생들을 만날 일은 전혀 없었어요. 결혼하면 다른 하나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얼른 아이가 생기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결혼식을 앞두고 시아버님께서 온 식구들을 소환하셨습니다. 어렵게 집안을 떠받치고 있던 장남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무척 감개무량하신 듯 했습니다. 3, 4호도 기분 좋게 자리했는데 시진 씨가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차라리 서로 보지 않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그런데 기분 좋게 취하신 아버님께서 온 가족이 경사스런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잘난 의사 아들을 꾸짖으셨고 밤 11시가 넘어 조금 취한 모습으로 시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남매와 시아버님은 가족의 지난 다사다난했던 날들을 추억하며 술을 나눴습니다. 저도 분위기를 맞추다 보니 적당히 취기가 올랐습니다. 시댁은 화곡동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는데 1층에 아버님, 시누이 방, 2층에 사모 서준 씨 방, 그리고 오래전에 독립한 1, 2호 아들 둘이 가끔 찾아와 묵는 방이 있었습니다. 술이 약한 저는 몰래 자리를 빠져나와 1, 2호 아들 방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전작이 있던 터라 꽤 많이 취한 시진 씨가 제가 있는 걸 모르고 방에 들어와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기겁을 하고 일어났죠. 불 꺼진 방 안에서 만취한 시동생에게 손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만히 일어나 등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그냥 잠깐만. 마지막이니까. 너무 그리웠어. 반항할 새도 없이 그의 입술이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받아주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불이 탁 켜졌습니다. 이거 이러면 곤란한데. 내가 문제가 아니었네. 사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와, 술이 확 깨네. 지금 이 그림 뭐지? 뒤따라온 4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우리 오빠들한테서 떨어져, 이 더러운 여자야!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찌를 듯이 울렸습니다. 와, 어디 이런 미친년이 다 있지? 지금 큰오빠랑 결혼식 이틀 전에 우리 집에서 둘째 오빠랑 끌어안고 입술 부비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저는 식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청첩장을 돌렸던 지인분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내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본인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제 얘기를 들어줄 수도 없으셨죠. 저는 병원도 그만두고 폐인이 되어 자취방에 처박혔습니다. 어릴 때처럼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먼저 기운을 차려주신 건 고맙게도 엄마였습니다. 자초지정을 듣고 참 기막힌 일이긴 하지만 우리 딸이 또라이는 아니라 다행이다. 난 내가 어디서 막장녀를 낳았나 했어. 그 정도면 지어내기도 힘든 삼류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침 드라마 아니고 로맨스의 범주에 들어가네. 시간차도 적당히 나고. 엄마, 이거 딸 얘기야. 그렇게 농담처럼 말할 건 아니잖아. 그럼 어떡해? 내가 이쁜 내 딸 머리채를 쥐어뜯으면서 미친년이라고 욕할 수는 없잖아. 마지막에 그 술이 웬수였지 뭐야. 좀 뜯어줘. 가슴이 답답해 죽겠는데 눈물도 안 나와. 어떻게든 소리 지르고 울고 싶어. 으이그, 이거 사. 내 딸 불쌍해서 안 되겠다. 그냥 안아줘야지. 엄마에게 안겨 한참을 울고 우리 모녀는 제주도 1년살이를 결심하고 떠났습니다. 그 집은 삼형제가 다지? 어디 뭐 숨겨둔 아들 또 있는 거 아니지? 혹시 그 엄마가 재혼해서 아들 또 나온 거 아니야? 아유, 불안해서 중매도 못 부탁하겠어. 엄마,
진짜 계속 남 얘기처럼 농담할 거야? 농담 아니야. 우리 딸 진짜 겁먹어서 연애도 못하고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 봐 그래. 엄마와 한적한 바닷가에 앉아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 그 일이 아니면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건도 그 집 1, 2, 3호와 떨어져서 생각을 정리하며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 제가 가장 미안해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사람은 1호였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도 상처지만 민혁 씨가 겪고 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한 번은 그 사람을 만나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민혁 씨도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전화도 꺼져 있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사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와, 난 또 내가 좀 방자하게 10년을 살다 보니 형수님까지 걸쳐지게 되었다고 반성하고 있었지.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 아무튼 우리 1호 형이 다 죽어가니까 만나서 제대로 해명은 해. 고마워요. 아 참, 그리고 우리 4호가 2호 형이랑 나한테 어떻게 그런 걸 숨길 수 있냐고 아직도 길길이 뛰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몸 조심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민혁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 형제들이 아니었다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연애사라고 생각했어요. 다 끝난 일이었으니까. 그래, 내 형제들이 아니었다면.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할 사람은 오직 당신이었으니까. 내가 말했다면 나를 받아줬겠어요? 모르겠어. 어쨌든 결국은 우린 이렇게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잖아. 난 그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당신에게 상처가 될 만한 행동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오직 당신 생각, 당신 걱정만 했어요. 과거야 어찌됐든 나한테는 현재도 미래도 오직 당신에 대한 마음뿐이니까. 날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지금 이런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제 말이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발 저의 진심이 전해졌기를. 그 사람이 저로 인해 너무 큰 상처를 받지 않기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지금부터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후기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엄마와 1년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살고 싶은 집을 찾았고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주시에 있는 아파트에 살아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시내가 편하더라고요. 1년 후 민혁 씨와 저는 저희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용하게 스몰 웨딩을 했습니다. 2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오랜만에 큰 형에게 제대로 맞았고 다시는 형수님 근처에 술 마시고 접근하지 않겠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하네요. 시누이는 여전히 삐딱합니다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진 씨와는 정말 오래전에 정리되었다는 것과 오직 민혁 씨만 생각한다는 제 마음을 믿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뭐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는 거지 라고 쿨하게 넘어가 주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 때문에 아예 제주도에 내려오셨어요. 저의 게스트하우스를 소일거리 삼아 봐주시며 손주들 보는 낙에 사십니다. 그리고 삼형제는 거의 만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놈들한테 해줄 건 진작에 다 해줬어. 이제 알아서들 살라고 해. 민혁 씨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끔씩만 제가 모르는 실수를 하지 않을까 조심해가며 그와의 삶이 주는 안락함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사랑이 되어준 제 남편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